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0월 10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휴 주 초반 상당히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움직임 부분을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초반 보다는 후반 쪽에 굵직굵직한 내용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간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첫 번째, 특이사항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제 그 시장 체크 부분들을 중간중간 하다 보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오늘이 이제 10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3년과 10년 국채 입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11일 내일이죠. 30년 만기 국채 입찰 부분들이 진행된다. 하반기에 미국 국채가 7,700억 달러 계속 발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제 조건을 깔았죠. 거기에 따라서 웨이브에서 소음 부분, 이탈리아도 그 선상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불협화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내일 미국의 국채 발행 부분들이 진행된다라는 거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보시면 트럼프가 최근에 해외 시장 신흥국에서 약간 화들짝 눌러서 한 템포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던 요건들도 10년 국채 수익 자체가 상당히 급등 부분들 진행을 좀 했죠. 속도가 좀 빨랐어요. 속도 좀 빠르다 보니까 트럼프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좋지 않다. 파월 연준 의장의 중립금리 코멘트로 이 슈팅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급할 필요는 없어요. 금리가 급등이 될 경우에 기업들의 이익이 아마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용 자체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기업의 이익의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약세 부분들을 했는데,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좋지 않다라는 코멘트 부분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보면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기선을 제압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긴 연휴 이후에 중국장이 개장하면서 1, 2% 정도, 2% 전후의 하락 부분도 좀 진행이 되기는 했죠. 그래서 중국은 계속 뭔가 유동성, 내수 소비 증작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굳이 현재 시점에서 넉다운이 되어 있는 중국에게 더 많은 양보 부분들을 협상을 통해 가지고 뺏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함부로 그 카드 부분들을 완화시킬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 중국에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협상하려고 하는 대화의 자세가 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어떤 내용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지 협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 부분들을 지울 수 없다라는 뜻으로 말을 했고, 거기에 그 얘기를 하면서 양쪽 손에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번 주 후반 15일 전후에 중국 관련된 환율 보고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죠.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지정국 되면서 더 무역전쟁의 그 여파 부분들을 키우지 않고 그냥 경고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 그러다 첫 번째가 이 양쪽 카드 중에 하나가 환율 보고서 관련된 부분이 하나의 카드고, 두 번째가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제품이 있죠. 반도체 칩, 마이크로칩 통해 가지고 해킹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자 블룸버그를 보니까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의 기밀정보 해킹 관련된 뉴스 부분들이 좀 타진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트럼프는 협상 자세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최근에 그런 내용 나왔죠. 원하는 게 뭐냐?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게 더 무섭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하는 가지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써놓고 거기에 맞는 준비라든지 거기에 맞는 내용 부분들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협상을 딜을 할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여유만만 트럼프는 이제 EU 쪽과 협상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EU 쪽과 그 관세 관련된 그
논의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시작이 좀 될 걸로 보입니다. 서서히 좀 될 걸로 시작이 좀 보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시장, 그 해외 쪽에서 지금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도 파올로 사보나 유럽 관계장관이 어제 이탈리아가 한 1%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아직 뭐 해결된 건 없습니다. 내년 2.4% GDP 성장률 관련된 부분에서 재정정책 부분들을 많이 쓰는, 전 정권이 0.8을 쓰는데 거의 3배 이상 쓰는 거에 대해서 EU 쪽은 상당히 반감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오송운동이라든지 이쪽 그 포퓰리즘 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풀려고 하는 이 내용이 서로 충돌이 좀 되고 있어요.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누군가가 조율 부분들을 하면서, 물론 내년에는 증가를 하지만 점점 더 감소를 시키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절정점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서로 비그덕비그덕 하겠죠. 특히 이제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 자체가 급등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여파 부분들이 시장에서 소음을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합니다만은,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파올로 사보나 유럽 관계장관이 EU 예산안 합의에 대한 자신감 부분들을 표명을 하면서 약간 숨고르기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부분하고,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도 17일 정도 유럽 정상회의에서 최종 방안에 서명 가능성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유로화하고 파운드화가 반등이 나왔고, 달러화는 약세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 매크로 쪽에서 영향을 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보면 계속 소음이 시끄러울 수 있다. 종합지수도 보면 소폭 조정 부분들을 받고 있고,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긴 하죠. 그런데 남북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부분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폼페이오 방북 이후에 방중을 할 때 시진핑 만날까에 대해서 약간 관심권을 줬는데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북미 협상, 다음 달 중간선거까지 최대한 긴장감 부분들을 어느 쪽이든 완화하면서 풀어줄까. 근데 현재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부분들을, 해킹에 대한 분위기 부분도 만들고 있는데, 압박을 굳이 그 중간선거 전에 극적인 효과보다는 그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이미지를 견고하게 만들 가능성도, 의미는 조금 중국 관련된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텐션을 좀 끌고 갈 가능성 자체가 높다. 왜? 그래야지만 더 좋은 협상한 부분들, 기성권 부분들, 더 많은 양보 부분들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당근 부분들은 어디 쪽에 주냐면, 예전 같은 경우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트럼프가 반감 부분들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근데 지금은 종전선언은 노지만 평화협정은 S예요. 그래서 중국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 자체가 시진핑이 다음 달 평양 방문 부분들이 유력하고 있고, 내달 평양 방문의 유력 부분들이 된다는 것, 시장 컨센서스 부분들은 그 전에 이번 달 내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이후 늦어도 한 2달 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진핑 정상회담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은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이쪽 부분에, 블라디보스토크의 화물기가 움직였으니까 러시아를 방문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시진핑은 평양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왜 지금 김정은의 방러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의 방북 부분들이 중요하냐면, 관심권을 주냐하면 이쪽 그 비핵화 부분 관련된 부분들에서 진행됐을 때, 평화협정 부분이 됐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 이쪽 안보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그 협의체 부분들이 가지고 있죠. 서로 유럽의 그 안보 협력기구 형태의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부분들이 구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쪽 시진핑의 방북과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을 청와대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멘트를 했다는 부분은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관련된 이 형태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속도 빨라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종전선언은 하나의 그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평화협정 부분들의 가능성 부분들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물론 요이 땅 해가지고 오늘 코멘트를 해가지고 오늘부터 돈이 들어온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관련주들이 수혜를 바로 보면 좋겠지만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게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속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의 진척도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만큼 진척도가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물줄기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 거의 뭐 최근 9월달, 10월달 이쪽 그 산업재해 영향권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 슬슬슬 끌어모으고 있다는 느낌을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화 안보 체계, 동북아 평화 안보 체계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고 일본은 후순위예요. 하지만 일본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 돈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부분도 후순위로 있지만 러시아하고 중국 부분들 먼저 하면 더 안달날 사람은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잘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의 근본이 될 수 있고 자금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평화협정 관련된 부분들의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 부분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가 조정받고 뭐 최근에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느껴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사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부분들을 조금 하는데 잠깐 해본 걸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운동이든 뭐든 간에 아니다 싶어서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죠. 절대 이것은 단기 10m, 100m 달기 마라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마라톤을 뛰고 있는 마라톤의 호흡 조절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긴 안목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현재 조건의 기본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호흡 자체를 빨리 하실 필요 없고 하지만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쪽 그 평화협정 부분들의 속도 부분들은 가속화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 호시탐탐 관련 종목군들을 쓱쓱쓱 모으고 있다는 의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10일 이슈메나 주식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